안녕하세요. 평양 아줌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1년 반을 정말 고생해서 만든 옥상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옥상이다 보니까 돌도 없고 벽돌 원목 하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재워 나르느라고 엄청 고생했고, 마음이 힘들어서 어디엔가 쉬고 싶은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하우스도 있고,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원두막이고, 이제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저희 옥상 정원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댓글에서 이동이 저희가 없는 북한에서 참 많이도 돌아다니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도 모르고 살았을 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북한 얘기는 아무리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마무리는 독재 국가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늘 끝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요. 독재 체제의 손길이 덜 미칠수록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곳이 있어서 그곳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양덕맹산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민요에서도 여기를 형상해서 그린 노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기는 산 좋고 물 좋고 온천도 있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평안남도 동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왜 갔냐면, 정무원 대외봉사총국의 임무가 있어요. 국가의 전반적인 호텔, 국가에서 치러지는 모든 무슨 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간부들한테 공급이 되는 콩기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1년에 저희들이 콩을 6,000톤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이 아무튼 맛있습니다. 언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에서 가져온 된장이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던데요. 왜 그러냐면 첫째 물이 좋고요. 두 번째는 토종, 자기 콩 종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온도 무시 못하겠죠. 근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을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맹산이라는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맹자가 이제 너무 가파르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바닷길도 없고요. 그때 철도길이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그때 덕천 쪽에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보통 저희들이 쌀을 싣고 들어가거든요. 콩과 1대1로 교환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희들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죠. 저희들이 쌀을 가져가면 쌀 1kg에 콩을 2kg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콩을 그냥 돈으로 다른 데서 팔면 콩 1kg 값으로 그냥 쌀 500g 밖에 못 사지만 저희들한테서 1대1로 바꾸면 굉장히 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차 되도록이면 이제 한국에는 그런 차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신형지르 해갖고 그런 차를 타고 이제 한 3명 정도가 그 산골을 찾아갑니다. 간데 그 맹산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갈 때는 이제 산길밖에 없어요. 또 산에 난 길로 너무나 이제 산이 가파롭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구르기만 하면 그냥 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길에 모래 주머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눈 오게 되면 눈을 뿌리고 오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다 구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는 마을을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꾸리자, 이렇게 구호가 써 있었어요. 참 이제 지금도 기억할 만큼 제가 그 구호를 마음속에 딱 각인을 한 게 그 마을과 너무나 어울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멀리서 보기는 정말 집들이 아담하게 한 채씩 이렇게
그 함경도 쪽에는 주로 이렇게 하모니카 주택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냥 단독주택으로 아담하게 이렇게 집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간 것이 어디냐면 식료공장이었거든요. 식료공장 자체 내에서 시골에 이제 밭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료공장 직원들은 농산반 해가지고 농사 짓는 이런 작업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콩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고 부족하면 이제 시골 마을들에 다니면서 더 걷어들이고 어떤 집들은 심지어 1톤 정도까지 콩농사를 짓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게 뭐냐면요. 가니까 그 식료공장에서 그 지배인을 만나려니까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서 식료공장 어디 그 평범한 직원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의 여장을 대충 풀어놓고 쉬고 있는데 이게 안주인이 저희들한테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찰기 있고 쌀이 정말 좋아요. 원래 북한의 덕천쌀이 유명하다고 하죠. 그 밥을 이만큼씩 이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농사꾼밥처럼 이렇게 떠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골 안에 지금 밖에서는 고난이 행군이라고 너무 어렵게 살고 막 굶어 죽고 평양시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맥주를 짜고 나면 그 찌꺼기 있죠. 그 보리 그 껍데기랑 이런 차들이 앞에 아파트 앞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싸우면서 그 평양시 중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줄 서서 물 뚝뚝 떨어지는 그 껍데기를 가져다가 가루 내서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좀 섞어서 이렇게 빵도 해 먹고 이러면서 버티던 그때인데 바로 이곳은 가니까 이렇게 쌀밥을 해주는 것에 첫 번째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배인을 만났는데 지배인을 딱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식료공장 전체 직원은 다 내 식구야. 이런 책임감이 강렬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맨날 갑부 아줌마 했었는데 이제 추방되면 여기로 오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식료공장 안에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이제 묵어 갈 수 있는 이런 숙소가 있던데요. 가보니까 그때 이제 겨울에 저희들이 갈 때도 있고 하면 정말 그 안에 너무 더워서요. 아니 밖에 지금 땔감이 없고 이런데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보니까 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술을 가지고 덕천 탄광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을 둘러보니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일반 북한의 다른 직장들은 아침에 당의 방침 전달도 받아야 되고 독보라고 해서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들도 앉아 들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꼭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 8시에 직장의 각 작업반장들 딱 불러서 작업 지시하는 외에는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불만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된장, 간장, 기름, 이제 사탕, 과자, 식료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고 맹산군 안의 주민들이 똑같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가 정상 작동할 때처럼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놀라서 술공장이랑 한번 들어가 보니까 떡을 굴려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깨끗한 이런 곳에서 생산이 되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잘 몰랐는데 함께 가신 일행들이 다 얘기합니다. 정말 여기 술이 최고로 맛있다. 왜 그러나 여기 물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여기는요 그 물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술을 외국에 수출할 때도 여기서 생산되는 술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무역은행인가 그쪽에서 이제 외국에 술을 팔기 위해서 신경을 쓸 때도 바로 이곳에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술이 그나마 그래도 이 식료공장에서 생산한 것 중에는 가장 비싸니까 그걸 생산해 가지고 평양에 가서 여러 가지 무역회사들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생필품이라든가 뭐 비누, 그 세탁 비누랑 이런 곳에 어디서 들어오겠나요? 국가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들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서 그다음에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다 바꿔들여다가 사탕 과자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데 지배인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새벽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게 여기 지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교공장 사람들이 지배인을 완전히 이제 신으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온 몸을 던져서 이 신교공장 전체 직원들의 살림을 그렇게 책임지고 있으니 이 공장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 있는 목욕탕에 내려갔어요. 정말 놀랐는데 평양에서도 그 창강원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강원이 참 잘 돼 있다. 그건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정말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욕 한번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창강원 표 한번 얻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와, 목욕탕에 완전히 물이 잘잘잘잘 그 뜨끈한 물이 너무 놀라서 오히려 이곳에 가 있는 동안엔 목욕하기가 더 편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물어보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덕천 탄광에서 들여온대요. 보니까 맹산 군당 책임비서, 우리로 말하면 군수예요. 이 군수와 신교공장 지배인 형제인 거예요. 두 형제가 한개 맹산 군 안의 살림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가차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식량 취급 일을 하면서 그 중대장들을 굶어 죽게 하는 것만은 맞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나와버렸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되돌아봤었거든요. 물론 저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곳에 와보고 지배인과 그 지배인 형 둘이 이 한개 군 살림을 맡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 군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마을을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구호를 써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갔었는데요. 조그만 시장이에요. 뭐 시장에 모두 합해서 20명도 되나마나 한 사람들이 이제 뭘 팔러 나왔는데 하얀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저게 뭐지 해서 보니까 백도라지, 북한 노래에 금강산에만 난다는 백도라지 노래가 있는 것처럼 백도라지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기서 캐는 사람이 없고 여기 물건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도라지가 말리온 건데 내키만 한 거예요. 저는 장작인 줄 알았어요. 새하얀 도라지가요. 그리고 더덕도 기가 막히게 큽니다. 진짜로. 그 한국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나온 분들 보면 산에서 이제 더덕이랑 캐서 이제 그 술병에도 넣고 했던데요. 그런 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어느 시대 때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흑송을내다가 산에 심다 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가을이면 송이버섯도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은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형과 손잡고 이런 것들을 외화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캐서 이 군 안에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지배인 보고 집에 한번 가보자고 떼를 썼어요. 근데 제가 꼭 가자고 자꾸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들들을 키운 어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제 예상대로 그 어머님이 얼굴에 이제 호랑이 같은 이런 이제 기상이 보여요. 자식들이 정말 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라는 이 오명, 어머니의 오명 때문에 이 자식들은 이렇게 충성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부지만 맏며느리 같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런 가정이 이 사람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맹산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뭔들 없겠습니까? 산에서 그 산삼을 막 100년 묵은 산삼들 막 이런 게 이제 간혹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하나 다 이제 당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벌써 이제 여기서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올려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 장군님의 식솔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 뭐 당의 품이라고 해놓고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정말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곳에 함경남도 여덕군입니다.
여덕하면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분들이 증언에 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뱀을 잡아서 바치게 되면 그걸로 황룡술 하는 걸 이제 미국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한 게 북한이었어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 통해서 위험한 일을 시키고 국가는 그걸 가지고 이게 좋은 물 가지고 술 생산을 해서 이제 외국에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북한입니다. 이렇게 그쪽에 물이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술 역시 유명하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면 옥녀봉 하는 게 보이는데요. 북한에 이런 경치 수려한 이런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하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그거는요 하나의 사치예요. 언제면 통일돼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정말 어디든 맛있는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다 가시잖아요. 언제면 그런 날이 올까 참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국가가 뺏어가지만 않는다면, 또 국가가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알아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 당시 북한 땅에 살면서도 너무나 신기했던 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게 바로 북한의 양덕맹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요, 언제면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통일되면 내가 가볼 곳에 꼭 바로 이런 양덕맹산도 추가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야 정말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녔던 북한의 양덕맹산 그 고장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땅에도 이렇게 정말 북한 주민들을 내 가정처럼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있기에 역시 남이나 북이나 정말 애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이제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그 장마도 온다니까 건강 조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